저는 올해 36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지 8년 정도 되었고, 작년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직장은 서울이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을 원해서 경기도 외곽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처음으로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 공인중개사 김도윤. 나이는 39. 말투도 부드럽고 거래를 참 깔끔하게 진행해줬어요.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안 했어요. 아내도 그 사람을 꽤 신뢰하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저보다도 그와 말이 더 잘 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저분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냥 그래. 일 잘하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했고 한 채의 집을 추천해 줬어요. 신축은 아니었지만 실내 구조가 깔끔했고 주변에 마트랑 카페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 안으로 햇살이 정말 잘 들어왔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어요. 그 집이 그렇게 지옥의 입구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집안에서 둘이 요리도 하고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도 산책하고 정말 말 그대로 신혼의 로망이었죠. 공인중개사도 종종 연락이 왔어요. 집 불편한 건 없으시죠? 도배는 문제 없으셨나요? 세심하게 챙겨줘서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집돌이 집순이처럼 둘 다 퇴근 후엔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저보다 먼저 외출하더라고요. 요즘 그림 모임 다녀. 디지털 드로잉 배워보려고. 저는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모임 날이 항상 금요일 저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밤 10시, 그 다음은 11시, 어느 날은 12시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지하철 끊겨서 택시 탔어. 미안. 미안이라는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이상하게 저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장염 때문에 조퇴하고 오후 2시쯤 집에 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원래 아내는 그 시간쯤엔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한참 뒤에 메시지가 왔죠. 친구랑 점심 먹고 카페 왔어. 왜? 그날 저는 그 말 한 줄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았어요. 왜 대답이 이렇게 빠르게 안 왔을까? 왜 평소보다 말투가 어색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리고 일이 터진 날은 진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고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돌아오고 있었죠. 근데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거기에 불이 꺼진 줄 알았던 그 부동산 사무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밤 11시 반이었어요. 부동산은 보통 저녁 8시면 닫혔고 간판도 꺼져 있었는데 그날은 어두운 실내에 노란 조명이 흔들리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 쪽에 실루엣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어깨를 맞대고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자세.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저 고객 상담하겠거니. 근데 그 실루엣의 뒷머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겁니다. 제 아내였어요. 설마 하면서도 제가 멍하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정말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온 사람.
공인중개사 김도윤. 그 둘은 저를 못 본 채 가볍게 웃으며 사무실 문을 닫고 같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친밀감. 그게 진짜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아내는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마트, 카페,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 어느 곳이든 그날의 진실이 담긴 장면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도 슬쩍 봤어요.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태블릿과 연동되어 있는 사진 백업 앱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중개업자와 찍은 셀카를 발견했습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우리 집 앞에서. 말도 안 됐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속이 다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신혼집 앞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셀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 아내. 그 사진을 본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웃는 얼굴, 그 익숙한 미소, 그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댄 모습. 그건 그냥 친구끼리 찍는 셀카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웃으며 셋이 사진 찍던 장면. 여기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좋은 일? 그게 내 놈이 내 아내랑 신혼집에서 바람 피운다는 뜻이었냐?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진짜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놈은 내 아내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내가 지켜야 할 공간, 우리 둘만의 공간, 신혼집을 거래 핑계로 제공하면서 이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 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민간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부끄러움 없었어요. 그딴 감정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집착뿐이었어요. 탐정에게는 솔직히 모든 걸 말했어요. 아내가 부동산 중개사와 바람피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위치, 최근 외출 경로, 확보된 사진, 이 모든 걸 드릴 테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외출했습니다. 그림 모임 간다는 그 말. 이제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릴 정도였어요. 그림은 무슨 그림? 거기서 그린 건 내 결혼을 찢는 붓질이었겠지요. 두 번째 금요일,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무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부 불은 들어와 있었고 외부에서 위치 확인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성 1명, 여성 1명이 내부에 체류 중입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탐정에게 말했어요.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찍어주세요. 창문이 있잖아요. 커튼이 비치는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움직임을 꼭 남겨주세요.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창가에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커튼 그림자. 두 사람이 껴안은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증거냐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진 속 인물들의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림자가 움직였고, 심지어 입을 맞추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진짜 숨이 막혔어요.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 뒤집어야 하나. 그 생각이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그들은 감정으로 무너뜨릴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증거로, 기록으로, 합법적으로 짓밟아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예 연차를 내고 도윤의 사무실을 하루 종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2대, 보조 배터리, 음성 녹음기, 그리고 차량 대기까지 준비했어요. 아내는 낮 1시에 나갔어요. 친구 만나러 나가. 오후에는 카페가 있을게. 또 똑같은 말이었어요.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거짓말. 이제는 역겨웠어요. 그녀는 택시를 타고 나갔고 도윤의 사무실 근처 골목에서 내려 뒷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문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문이었는데 그날은 정확히 그쪽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후 15분쯤 지나 중개사도 들어왔어요. 슬리퍼에 반팔 셔츠 차림. 이상하게 편안한 복장이었어요. 업무를 보기엔 너무 허술한 차림. 마치 집처럼 편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3시간 동안 그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 중개사가 문을 열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 장면을 찍은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그는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이 자신의 연인과의 비밀 아지트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날의 마지막. 아내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중개사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더니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정확히 사무실 문 앞에서 대낮에 저는 그 장면을 녹화했고 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USB를 들고 탐정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하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화 영상, 사진, 이동 경로, 심지어 메시지까지 법적으로 충분한 불륜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속았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제 손에는 영상 파일, 사진 파일, 위치 기록, 메시지 내역까지 그야말로 법정에서 무릎 꿇릴 수 있는 풀셋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가정법률 사무소였고 제 상황을 듣고 변호사도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공인중개사요? 그 사람이 집을 소개해줬고 부인과 불륜 관계였다고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거기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간 소송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 계약 사기나 업무상 위계에 의한 유혹 혐의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약간 후련해졌어요. 감정적인 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법의 칼로 무너뜨리는 게 진짜 복수였으니까요. 변호사는 즉시 소장 작성을 시작했고 제가 제공한 자료를 전부 정리해 정황 설명서에 녹여냈습니다. 심지어 중개사가 해당 부동산 카페와 협회에서 활동하는 이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해당 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 쪽은요? 재산 분할해서 불리하게 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부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입증됩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화되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인중개사와의 장기적 불륜, 신혼집 제공자라는 점, 정서적 배신까지 감안하면 4천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숫자를 들었을 때보다 그 금액이 뜻하는 가치와 분노의 무게가 더 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아내와 도윤을 중개사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보는데 진짜 사람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웃으며 고구마를 찌고 있었어요. 오늘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녀의 연기력이었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표정. 그게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의 SNS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숨겨진 계정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GOG74 이런 식의 평범한 아이디. 그런데 그 계정에는 중개사와 찍은 사진이 20장이 넘게 올라가 있었어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때 이 집 보여주러 갔다가 반해버렸지. 신혼집 같은 이 공간.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 밑에는 좋아요가 몇 개 없었어요. 분명히 비공개 계정. 서로만 공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세계. 진짜 뇌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매일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공간을 비밀스러운 쾌락의 장소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소장 접수 3일 후 아내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우편을 뜯었고 그걸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혼 소송? 이게 무슨... 지훈아 이건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녀는 당황했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랑 그게 그냥 잠깐 감정이.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 감정? 그 감정이 우리 신혼집 바닥에서 굴러다녔나 보지.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감정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녀의 눈물, 그녀의 떨리는 손, 전부 다 연기처럼 느껴졌고 제가 보고 있던 건 배우의 리허설 같았어요. 오늘 안으로 짐 싸. 이 집은 이제 내 공간이 아니야. 지훈아 제발 한 번만. 그 입에서 부탁 나오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먼저 돌아봐.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장이 전달된 그날 중개사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지훈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가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와 나눌 대화는 없었고 판결문으로 말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SNS에서 부동산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빠른 정리. 아마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특히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신혼부부 상대로 접근한 악질 중개사 조심하세요. 거래 도중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중개사 실존함.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실명은 없었지만 주소지, 상호명, 운영 스타일, 전부 그놈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입막음을 못한 거죠. 그 사람. 입으로는 부드럽고 점잖은 척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부동산 폐업 소식이 돌기 시작하자 지역 커뮤니티에는 하나둘씩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중개사 중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계약할 때 너무 과하게 접근하더니 나중엔 개인 연락을 자꾸 보내더라고요. 진짜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라 무슨 연애 상담소인 줄. 여성만 혼자 방문하면 이상한 눈빛 줘요. 그 글들엔 공통된 표현이 많았어요. 정중하고 젠틀한 이미지인데 그게 다 가면이었어요.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아내만 그 인간의 표적이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댓글에서 진짜 충격적인 문장을 봤어요. 신혼집 소개받고 1년도 안 돼 이혼했어요. 이유요? 말 못하겠네요. 그 사람 이름 도윤 씨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는 바로 해당 사용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과 통화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울먹였고 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엔 너무 친절했어요. 신혼집 계약할 때 정말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연락하고 밥 한 번 먹자고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주 연락이 왔어요. 결국 그녀의 남편이 의심했고 카톡과 통화 기록에서 도윤이 보낸 이상한 메시지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면 힘들죠? 저는 그런 거 잘 이해합니다. 그 집은 둘만의 공간이어야 해요. 누가 주인이든 진짜 편한 사람만이 머물 수 있죠. 미친놈이었어요. 그 집이라는 공간을 심리적으로 장악하는 도구로 써온 거예요.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감정 사냥을 해온 놈이었던 거죠. 그녀도 이혼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와 자료를 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이제 법정 준비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 날, 아내와 그놈,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법원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도윤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수트에 넥타이까지. 그리고 그 입가엔 살짝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자식은 아직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소장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상간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찍힌 도윤과 아내의 다정한 사진, 사무실 뒷문으로 들어가는 영상, 실루엣 속 키스 장면, 도윤의 멘트가 담긴 SNS 비공개 계정, 피해 여성의 진술서. 판사는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쪽 변호사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피고는 감정적인 혼란 속에 일시적인 판단 미스를 했고, 이는 장기적 불륜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은 업무 외 사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신분은 영향 없다고요? 계약 후 접근, 신혼집 제공, 개인 연락, 사적 만남. 그게 다 업무 외입니까? 제 변호사는 일어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상간남은 주거 공간이라는 가장 사적인 장소를 미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고, 그로 인한 원고의 고통은 단순한 불륜을 넘습니다. 이건 의도적 접근이었고, 공간을 통한 감정 조작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공판이 이어졌고, 중개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여성의 증언,
그리고 그의 부동산이 최근 민원으로 폐업했다는 행정기록까지 제출되었어요. 법정 밖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더 많은 제보가 이어졌고, 결국 지역 부동산 협회에서 그놈에 대한 공식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날, 판사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피고 김도윤은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책임이 명백하며 이에 따라 위자료 4천만 원 지급을 명령합니다. 피고 아내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혼인은 즉시 해소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멈춰 있는 듯 했어요. 사람들 발소리,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변호사의 마지막 인사,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서 웃음이 나올 일이 다신 없을 거야. 그 말은 제 복수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신혼집. 이젠 신혼집이 아닌 배신의 흔적이 담긴 공간. 처음엔 그 집이 너무 싫었어요. 문 손잡이, 식탁, 침대 프레임, 어느 곳 하나 그녀의 그림자가 안 묻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고 모든 가구를 치우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나니 그 집이 내가 다시 태어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혼한 지 3개월쯤 지나고 저는 회사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게 됐어요. 처음엔 뭔가 부끄럽기도 했는데 상담사와 마주 앉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였고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전 무너졌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4개월쯤 지나고 우연히 지인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조용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전 그저 인사만 나누고 지나치려 했는데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했어요. 혹시 그 중개사랑 관련된 일 겪으신 분 맞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저도 그 사람한테 당할 뻔했거든요. 결국 계약은 안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그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어요. 상처도 비슷했고 누군가에게 기대본 경험도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상처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말없이도 위로되는 공기. 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다시 기대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 그녀와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점심도 먹고, 카페에도 가고, 함께 전시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서로를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저 옆에 있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1년 후,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이제 웃어도 돼요.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미래로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SNS도 삭제했고 연락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이름도 필요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날, 그 판결, 그 집, 그녀의 눈물. 전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하루하루 차분히 살아가며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어요. 공간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곳이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하거든. 저는 이제 제 공간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채워나가려 합니다. 다시 사랑이 온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기로요. 감사합니다.